제가 만나본 많은 대표님들께서요, 가지급금 쌓였을 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 가지급금 쌓이면 나 퇴사해버리지 뭐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그 가지급금 도대체 뭐가 위험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우선 매년 인정이자를 부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법인에서 대표님이 자금을 차입한 거랑 동일하니까요. 위험한 이 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을까요? 급여 배당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상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죠. 결국 약간 월세 사는 것처럼 그냥 계속 매달 내야 되고 이자만 내고 있지 원리금까지 같이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또 앉아지겠네요. 네, 계속 따라다니니까요, 꼭 적절한 시기를 보셔서 그 상계 처리하시고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추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요, 이 가지급금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나 안 썼는데 했는데 쌓이는 게 또 가지급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지급금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급금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지급금이란요,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지출 내용의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문제는 이 금액을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다른 계정 과목으로도 넣기도 하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과목이기 때문에요, 연말 결산을 할 때 가지급금으로 두지 않고 차입금 계정, 보통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보셨을 때는 나는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건 다 차입금으로 대체되어 있어서 대표님들께서 모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차입금이나 이런 형태를 보시면 한 번쯤 이제 궁금해 하셔야겠네요. 이게 그쵸. 가지급금인지 아닌지. 네. 그러면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도대체 왜 쌓이는 거죠?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가져가신 거예요. 대표님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걸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병원을 가시거나 피부과 이렇게 정말 지극히 사적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것들은 법인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들께서 가끔 나 안 썼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도대체 뭐죠? 두 번째 케이스가요, 대표님들이 실제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쌓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 업종에서는 이 금액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영업 관례상 리베이트를 지급하셔야 된다던가 증빙이 조금 구비하시기 어려운 접대비를 많이 쓰시는 업종이라던가, 크게 생각나는 건 뭐 건설업, 제조업, 제약업 뭐 이렇게 있겠네요. 이런 업종들은 대표님이 가져가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한테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그 가지급금 도대체 뭐가 위험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우선 매년 인정이자를 부담해 주셔야 돼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또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이자율로 대표님께서 법인에 이자를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법인에서 대표님이 자금을 차입한 거랑 동일하니까요. 어느 정도 보통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당좌 대출 이자율 기준으로는 4.6%로 국세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말 그대로 가중평균한 거라서요. 그 대여 시점에 그 기업의 각각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적용해서 평균을 낸 그 이자율을 산정을 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와, 이거 계속 두면 계속 쌓이는 거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죠. 눈덩이처럼 굴러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인정이자는 법인 입장에선 이자 수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이 법인에 차입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을 그 법인에서 부담하고 계실 텐데요. 가지급금 비중만큼 이자 비용 일부도 송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지급금 자체가 대표님께서 갚으셔야 되는 채무거든요. 언젠가는 갚으셔야 되는 건데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이 복리로 엄청 쌓이는 거네요. 그쵸. 거의 눈덩이처럼 복리로 쌓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그럼 세무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 10억 정도의 가지급금을 인정이자 한 4.6%로 내면
4,6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이면 이 10억 4,600만 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또 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요, 그 4,600만 원이 상여로 처분이 돼서 소득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4,600만 원을 원래 가지고 가시는 급여에다가 추가로 내면 소득세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담하시지 못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 원본에 올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계속 복리에 따라서 원금까지 가산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 가지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대표님은 무조건 그렇게 되겠네요. 계속 쌓이고 있겠네요. 보통 그렇습니다. 특히 워낙에 영업하시기 바쁘셔서 세무대리인께서 작성해 주시는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우신 대표님들께서는요, 가지급금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그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계속 쌓아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이 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을까요? 가장 무난하게 처리하는 거는요, 급여 배당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상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급여로 설정하게 되면요, 대표님 소득세 산입이 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높으신 대표님들은 개인 소득세 부담이 상당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대보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서. 뭐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좀 획기적인. 획기적인 것까지는 아니고요. 임원분들 퇴직금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가지급금은 너무 큰 금액이 쌓여서 큰일 났다 싶어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제 대표님이 실제 퇴직하실 때 퇴직금 받은 거랑 상계를 한다던가, 보통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기업이 많잖아요. 그쵸. 그 일하시는 가족분께서 퇴직하시는 때 퇴직금 받으신 거를 이제 대표님께서 증여를 받으셔서 그 금액으로 뭐 상계를 한다던가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이사회 구성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짜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 외적으로도 또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 대표님께서 보통은 주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 매각해서 그 대금이랑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그 당시에 주식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서 꼭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그 자사주 취득이나 뭐 이익소가 이거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정의랑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그렇죠. 자기 주식 취득 혹은 자사주라고 하면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법인 입장에서는 그 법인이 갖고 있는 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스톡옵션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톡옵션을 활용한다고요? 네,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간단하게는 유상증자로 해서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인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 주식을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가 있네요. 그럼요. 보통 가지급금이 쌓여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요.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데 급여는 조금 충분치 못하게 주시는 경우에 스톡옵션을 제한해가지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설팅을 할 때 이사회 구성이랑 뭐 주주 구성을 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또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솔루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알 것 같아요, 뭔가. 네. 이거 말고 좀 이렇게 은밀한 뭔가 또 없을까, 또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사실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분할 합병 등을 통해서 하는 가지급금 해결 방식도 있는데요. 이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법인의 컨디션도 봐야 되고 각종 고려할 점이 많아서 꼭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지급금을 처리해준, 가지급금을 해결해준 어떤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나요? 이게 영업기밀이라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대표님을 만나뵀을 때 대표님이랑 대표님 와이프분 두 분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시던 법인이었거든요. 그 와이프분도 주식을 같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두 분이 법인 이익에 비해서 급여를 너무 적게 설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소득세 내기가 아까워서. 그 임원보수 한도 규정을 확인하고 그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급여를 조금 두 분 다 현실화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배당도 단 한 번도 가져가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당도 매년 종합소득 과세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와이프분께서는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 올랐으니까 자녀분들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퇴직 시기에 맞춰서 퇴직금 플랜도 짜드렸거든요. 그래서 급여, 배당, 퇴직금 이렇게 3박자를 좀 맞춰서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 덕분에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가지급금을 전부 다 문제 없이 상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가 4.6%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급여 받으면 근로소득세 내야 돼, 급여 올라가니까 건강보험료 내야 돼, 뭐 배당 받으니까 배당소득세 내야 돼,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거 차라리 그냥 4.6%의 인정이자만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저도 대표님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 말씀에는 4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말씀하신 4.6%는 이자 비용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원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 원금은 언젠가는 꼭 갚으셔야 되는 빚이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올린 대표님 와이프분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절세 효과가 또 좀 추가로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되는 금액도 많고 그리고 소득세율 구간도 조금 적게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율보다는 훨씬 적은 세율 구간을 받으실 거고요. 네 번째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러실 때 굉장히 페널티가 되거든요.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시면 차라리 가지급금을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렇네요. 이게 듣다 보니까 결국 약간 월세 사는 것처럼 그냥 계속 매달 내야 되고 이자만 내고 있지 원리금까지 같이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또 앉아지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가지급금 관련돼서 유의사항 좀 있을까요? 제가 만나본 많은 대표님들께서요. 가지급금 쌓였을 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가지급금 쌓이면 나 퇴사해버리지 뭐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퇴사하셔도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요. 그 시점에 전체 입금으로 봐서 법인세, 소득세 부담하셔야 되고요. 퇴직도 안 돼요 이러면 그럼 법인 청산해버리고 다른 법인 세우지 뭐 라고 하시는데 청산할 때도 정산하셔야 됩니다. 그 쌓여있는 그 가지급금을 네, 계속 따라다니니까요. 꼭 적절한 시기를 보셔서 그 상계 처리하시고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지급금이라는 게 쌓일 때는 모르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한 번씩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검토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회사마다도 너무 다를 것 같고 또 어떤 이사회 구성이나 주주 구성이나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솔루션 방법이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직접적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또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이 오너스 경영연구소로 많은 문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가지급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향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